안녕하십니까? 진실된 보도만을 보도해드리는 KUMC 뉴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치료에 이버맥틴이 효과가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 법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병원의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을 구충제 이버맥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버맥틴 사용을 옹호하는 한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버맥틴은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임상시험에서는 초기 연구 결과와 달리 확실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버맥틴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경고하며 이버맥틴을 과다 복용하면 구토, 설사, 저혈압, 알레르기 반응, 어지러움, 발작,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번 판결을 두고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약물 사용을 주장한 소송 당사자의 손을 들어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이버맥틴을 사용해달라고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이버맥틴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제기한 랄프 로리고 변호사는 자신의 손님인 실비아 백다세리언이 코로나 치료 문제로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리고 변호사는 병원 측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비아의 노모에 대해 이버맥틴을 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약품의 사용을 거절당했다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실비아는 75살 노모가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구충제인 이버맥틴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그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비아는 LA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75살 노모가 코로나에 감염돼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구충제 이버맥틴 사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비아는 LA 고등법원 판사에게 현재 임상시험용으로 사용 중인 구충제인 이버맥틴을 자신이 노모 마리아 로사 백다세리언에게 주사해줄 것을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에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이 그동안 미국 내 케이스들을 인터넷을 검색하며 확인한 결과 구충제 이버맥틴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코로나 환자들에 투약된 것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검색한 코로나 환자 케이스들 중에서 아주 중증인 환자 2명이 이버맥틴을 투여받고 나서 회복이 돼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비아는 소장에서 자신이 인터넷에서 얻은 결론이 이버맥틴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버맥틴만 한 번 사용하고 다른 약을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균형 있게 코로나 치료에 나선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주장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측은 실비아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구충제 이버맥틴은 일반적으로 가축들 기생충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인간 대상으로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사용 권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한을 하루 일찍 앞당겨 30일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마친 가운데 아프간을 떠나려는 미국인 명단을 탈레반과 공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검문소 통과를 위해 카불 공항까지 가는 버스의 탑승자 명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미 MBC 방송에 밝혔습니다. 블링컨은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공해 그들이 우리가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탈레반의 명단을 준 것은 맞지만 신원정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들 명단을 넘겼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프간 조력자에게 특별이민 비자를 제공한 점과 관련해 특별이민 비자 명단을 포함해 중대한 다른 명단은 탈레반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어떠한 다른 명단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인하지 않아 검문소 통과를 위한 버스 탑승자 명단 외에 다른 명단이 제공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탈레반 검문소에서 명단이 사용되는 절차 일부를 설명하며 탈레반과 이런 식으로 조율했기에 기자, 여성, 조종사 그리고 다른 특별이민 비자 소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신원 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을 노출하고 추가적인 위협이 발생할 빌미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탈레반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으며 버스에 몇 명이 타고 있으니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탈레반 측에 제공된 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명단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 12명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이곳 공항으로 향하고 있으니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지휘관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탈레반의 명단을 공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냥 명단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구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일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벤 사세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과 동맹국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명단을 탈레반에 넘겼다며 탈레반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추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당초 예정했던 31일보다 하루 앞당겨 30일 철수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ISIS와 싸우기 위해 철수 후에도 탈레반과 계속 협력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자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부터 독감 유행을 앞두고 독감 백신 접종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백신을 동시 접종해도 안전한 것인지, 접종할 경우 간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에 따라야 할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권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하면 올해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대유행을 일으키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아야 하며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될까란 의문이 생깁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감염병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예방접종과 전, 후 14일의 간격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등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권고를 수정한 수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백신은 동시에 주사를 맞더라도 예방 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상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 접종이란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같은 다른 백신 접종 사이에 간격을 최소 14일을 유지하라는 애초의 방침을 변경해 동시 접종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원래는 2주 간격을 두고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전문가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나왔다면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독감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심한 발열, 근육통, 두통과 마른 기침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간격을 둘 때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모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둘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KUMC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